2019학년도 수능 영어 대비 수능 영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일단 수능 영어는 듣기 파트 하고요. 그 다음 읽기 파트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듣기는 17문항. 점수로 치면은 물론 이제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했을 때 37점. 그 다음에 읽기는 28문항. 이것이 63점 이렇게 되겠죠. 자, 읽기 28문항이고 63점 가장 비중이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기 파트를 굉장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37점이라고 하는 이 점수가 결코 적은 점수가 아니고요. 여기에 3점만 더해보면 사실 40점이 되는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한테 사실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영어는 40점부터 시작이지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그 40점을 깔고 40점 위에다가 점수를 붙여야 되는 거지. 이 40점을 까먹으면서 여기서 마이너스 뭐 점수가 되면서 이 위에다가 읽기에 이 점수를 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40이 채워진 상태에서 뭐 37점이 채워진 상태에서 이 63점에 있는 점수가 하나씩 붙어줘야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점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 듣기는 여러분들 17문항을 다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3월에서 꽤 많이 틀렸어요. 두 문제가 어려웠기도 했고, 그래서 네 문제도 꽤 많고, 뭐 5개, 6개 틀린 친구들도 꽤 많더라고요.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6월을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좀 해야 되고요.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수능 영어 듣기는 다 맞출 수 있다, 그리고 다 맞춰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17문항 중에서 15문항이 직접 연계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17개 중에 15개가 연계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맞춰야죠. 그러니까 엄청난 비중이 연계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부탁하건대 여러분들 듣기를 좀 포기하지 마시고 읽기 뭐 빈칸에서 2개, 3개 더 맞추는 것보다 듣기에서 2개, 3개 맞추는 게 훨씬 더 쉬운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물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듣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뭐 듣기뿐만 아니라 뭐 빈칸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듣기 좀 여러분들 좀 강조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집에서 주말에 꼭 1시간씩 공부를 해주시고 1시간씩 공부를 하라는 얘기는 최소한의 시간인데 최소 3번은 들어라는 거예요. 한 번에 20분씩이니까 곱하기 3개 하니까 1시간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 실력에 맞추어서 집에서 1시간을 기본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좀 공부를 좀 해주고 EBS 연계 교재를 학습하기 전에 영어 듣기 능력이 향상이 되게 여러분들 귀가 트여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귀가 어느 정도 좀 트이면 연기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자, 근데 주의할 게 이제 또 알았으면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15개 연계가 여러분들 EBS 영어 듣기 수능 특강 영어 듣기에서만 연계되어지는 게 아니라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그다음에 수능 완성 그러니까 연계 교재 이 4권에서 다 이 영어나 독해 연습이나 완성도 뒤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듣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도 연계가 되어지고 참 여기에서 조금씩 다 할애가 되어서 연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영어와 영어 독해 연습 계속해서 꾸준히 풀어주시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듣기 꼭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계가 총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료 연계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직접 연계라고 하는 지문 연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연계라고 하는 소재나 거기에 내용을 연계하는 내용 연계가 있습니다. 자료 연계의 경우 뭐 도표나 그림이 문제 유형 동일하게 4문제가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4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지문은 7문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것만 해서 11문제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50분 동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11문제를 여러분들이 알고 시작을 한다는 건 엄청 큰 일이지 않겠어요? 28문항 중에서 11문제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알 만큼 그 지문을 봤을 때 이게 어떤 지문이다라고 알 만큼 공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소재 내용 연계 이 부분이 11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나오는 뭐 소재나 내용들을 가지고 또 변형하고 글을 좀 그 소재를 비롯해서 글을 새로 쓰는 형태가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이게 연계일까 하고 구분이 안 되는 문제들도 있지만 간접 연계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연계와 크게 다르지 않을 만큼 매우 친숙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연계가 되어지는 이 직접 연계 그리고 이 소재 연계가 있어서 여러분들 쉬운 유형만 연계되는 게 아니라 어법, 어휘, 빈칸, 그 다음에 흐름, 삽입 고난이도에 해당되는 문제 유형들도 하나씩 다 연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능 영어 공부는 반복학습이다라는 얘기를 결국엔 하고 싶어요. 그래서 꼭 2학기 때쯤 가면 6월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질문해요. 선생님 EBS 다 했는데 뭐 할까요? 그럼 답은 EBS죠. 왜? 뭐 때문에 EBS냐?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거. 4문제와 7문제, 이 총 11문제를 내가 얼마나 알아먹어서 이 11문제를 얼마나 빨리 풀어내는가. 물론 정확하게 풀어내야 되겠죠. 얼마나 빨리 풀어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확보할 수 있는가. 이게 여러분들의 수능의 결과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거고요. 21문제에 해당이 되는 이 간접 연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EBS 연계 교재를 여러분들이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좀 내용과 소재들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자, 이게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여러분들의 오해가 생겨요. 이거는 오해로 이어져요. 영어가 중요하지 않다. 사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 또 표로 잘 나타나져 있어서 표를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표를 가지고 직접 연계란 어떤 걸 직접 연계라고 하는 것이고 또 간접 연계란 어떤 거를 간접 연계라고 하는 것인지를 소개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좀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 영어가 왜 여전히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좀 천천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수능 영어에서 1, 2등급 간 점수 차이가 얼마인지를 정리하였습니다. 1, 2등급 간의 점수 차이를 얼마인지를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1, 2등급 간 감점이 5점 이상이면 자, 이 감점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5점 이상이 되게 되면 자, 감점 이 부분이 지금 0점부터 해서 쭉 나와져 있는데 5점 이상이 되면 영어의 영향력이 크다. 영어가 차지하는 어떤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중요하다. 자, 그 다음 10점 이상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므로 이러한 대학은 영어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점 이상이 되게 되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대요. 그러니까 영어 1, 2등급 간 감점의 이 내용들을 대학별로 다 계산을 해놓은 표고요. 자, 이거는 이제 수박 먹고 대학 간다라고 하는 그 책의 저자인 박건호 선생님께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고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그 책에서 이제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 뭐 감점의 내용이 0점 이렇게 나와 있듯이 요 정도 돼버리면 사실 영어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없겠죠.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대학들 여러분들이 가지 않을 뿐더러 이 대학의 개수는 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 뭐 0.15부터 쭉 해서 크게 1점 밑으로 굉장히 의미 없는 대학들 3개, 7개, 8, 10개 정도 대학밖에 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들 이 안에서의 대학뿐만 아니라 더 많은 대학들을 더 선호하기도 하겠고 선택을 하겠죠. 자, 1점에 고대와 성대, 한양 에리카, 교통대, 세종, 자, 홍대 세종, 동국대, 서울시립대, 성대, 한대, 뭐 일일이 다 보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2점까지 좀 보면 꽤나 여러분들 눈에 익은 또 좋은 대학들이 보일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하기에 앞서서 아까 1점 그리고 5점 그리고 10점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10점 이제 이상이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결정적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9점은 어떨까요? 8점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8점부터는 이 결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영역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5점은 영향력이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연히 4점은요.
3점요. 여기도 우리가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그 범위로 봐야 되겠죠. 5점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중요한 한 부분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6, 7, 8이 되지 않더라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다만 우리가 이제 1과 2에 있어서는 조금 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1, 2에 해당이 되어져 있는 학교를 좀 볼게요. 고려대예요. 서강대예요. 자, 그다음에 아까 서울대, 서울시립대 있어요. 서울대도 서울대는 0.5에 서울대가 있어요. 자, 이 대학들은 굉장히 영어에 있어서 점수 1, 2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대를 가려는 고려, 서강, 뭐 서울시립에 해당되는 서성안까지 해당이 되겠죠. 여기에 대한 어떤 학생들은 그러면 영어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도 되느냐? 물론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대학을 보세요. 서울대예요. 고대예요. 서강, 뭐 시립도 그런다 치고 한양, 성대 이런 대학들이 여러분들 뭐 3점, 4점 이런 점수가 중요할까요? 서울대 0.5 가지고 당락 결정돼요. 0.5점 때문에 학과를 쓰냐 마냐 해요. 학교에 따라서 당연히 0.5점 가지고 당락이 결정이 되고 고대 성대 1점 충분히 당락이 되죠. 2점 충분하죠. 이런 대학이기 때문에 1, 2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적어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학을 지원할 때에는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오해를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돼요. 충분히 좋은 자료들을 뭐 여기저기에서 시중에 많이 나와 있겠고 선생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그 자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3점 이상이 넘어서도 한번 가봅시다. 가천대. 자, 여러분들 한기대, 뭐 한국 산업기술대니까 산기대죠. 전북대, 지스트, 뭐 지스트도 여러분들 3점이면 꽤 큰 점수대 아닐까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성대도 들어가져 있고. 자, 넘어가서 자, 이제부터는 4점부터 좀 봅니다. 4점에도 쭉 보아보세요. 여전히 서울시립대도 있고요. 한양대, 송실대, 국민대, 상명대도 있고. 자, 디지스트 교대에 있어요. 자, 또 쭉 이제 점점 이제 영향력이 큰 영역 점수대로 넘어갑니다. 자, 교원대, 인하대, 카이스트. 자, 원광대도 우리 꽤 여러분들 쓰게 되겠죠. 자, 교대들 꽉꽉 들어가 있어요. 자, 연세대, 외대. 이제 여기서부터는 연대가 이제 영어를 되게 크게 봅니다. 자, 연대, 원주도 있고요. 자, 단대 여러분들 쓸 거죠. 자, 교대 또 들어가 있고요. 이제 점점 점수가 커지면서 교대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주대. 자, 교대 나오고 있고요. 고대 세종 나오고 있고요. 연세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과기대, 세종대. 자, 고대 세종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대, 전대. 자, 여기 잘 보셔야죠. 전대 있습니다. 조대 있어요. 호대 있어요. 광주 교대 있어요. 부산 교대 있어요. 자, 우리 뭐 여러분들 전대 뭐 조대 많이 쓰겠죠, 그렇죠? 전대 조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10점에 있습니다. 10점부터는 뭐라 그래요? 당락에 있어서 굉장히 뭡니까? 그 영향력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전남대와 조선대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하여튼 상위권까지 두루 해서 가나 다군 중에 하나 정도는 전대 혹은 조대에 쓸 거 아닙니까? 또 호남대도 쓸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교대도 여러분들 많이 노리는 부분에 있어서 10점이나 해당이 돼요. 그럼 당연히 영어가 여러분들 절대평가로 바뀌었다고 해서 쉽게 볼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교대 또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고대 세종 계속해서 지금 5점 이후부터 고대 세종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고대 세종 또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봐야 됩니다. 세한대도 많이 써요. 항공, 교통, 물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과 친구들은 세한대 쓰려고 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한설도 마찬가지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대학이죠. 하여튼 영어가 되게 또 중요하게 보여지는 거고 10점이 훌쩍 넘어서 12.5, 12.6 이렇게 됩니다. 교대도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뭐 여기는 여러분들 뭐 크게 여러분들이 엄청 자주 쓰는 대학들은 이제는 눈에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의과 계열 쪽은 이제 여기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주대 다군도 하나 들어가 있고 다군에 되게 쓰기가 애매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군에서의 학교들을 좀 확보해 놓아야 좋은데 제주대로 이제 우리가 혹시라도 그래도 고개를 돌려볼 수 있을 텐데 15점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뭐 제주대도 가는 친구들이 작년에는 뭐 종종 있어놔서
했던 얘기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표를 좀 이렇게 봅시다. 보게 되면 지금 4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겠죠. 4점부터 해가지고 5점, 영향력이 크다. 그 다음에 10점부터, 그러니까 10.2점부터 해당이 되겠죠. 뭐 한 요 정도부터서는 굉장히 당락에 있어서 크게 작용을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어를 하지 않으면 지금 벌써 전조대도 쓰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영어를 좀 부지런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상위권들 뭐 영어가 0.5점, 1점, 뭐 해봐야 2점밖에 차이 안 되는데 영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이제 생각이 되겠지만, 또 영어에서 뭐 1등급 봐보세요. 여러분들 89점이에요. 그리고 90점이에요. 겨우 여기에서 1점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이 0.5점 메꿀 수 자신 있습니까? 1점과 2점, 0점, 여기에서 1점이지만 여기서는 2점이 되고 3점이 돼요. 손해죠. 겨우 1점 때문에. 그러니까 1등급이 나와버리려면 확실하게 좀 나와버려야 돼요. 자, 보세요. 89점에서 여기로 볼까요? 자, 89점에서 뭐 90점, 뭐 혹은 뭐 79에서 80점, 80점. 겨우 1점들 때문에 당락에 엄청나게 영향력을 끼친 10점까지 벌어집니다. 1점이 10점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러니 여러분들 2등급이나 3등급 이렇게 뭐 아무렇게나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여러분들 2등급 내지는 1등급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행히도 90점이면 91점, 뭐 94점이 안 되더라도 90점만 되면 1등급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 연계 교재를 가지고 이제 연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게 되면, 자, 이게 수능 특강 작년에 있었던 문제고, 자, 요거는 이제 실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주제 문제가 빈칸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다 보면 주제 열심히 봐라. 왜냐면 얘네들이 빈칸으로 빼기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했죠. 또 이렇게 역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빈칸 문제를 주제로도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두 개를 좀 비교해 보세요. 그냥 그대로 똑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부분이 없이 그냥 그대로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직접 연계에 해당이 되고, 이게 작년에 11문제가 나왔다라고, 7문제가 나왔다. 투표까지 포함하고 그림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11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앞서서. 자, 그러니까 이게 결코 작은 분량이 아니에요, 여러분. 7문제면 엄청 큰 겁니다. 50분 중에 여러분들 7문제를 이렇게 알고 들어가서 마치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시간적으로 훨씬 유리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내용 소재 연계는 그럼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를 보게 되면, 자, 이게 수능 영어에 나와 있던 그런 내용이에요. 빈칸 문제로 나왔고, 자, 여기에서 페노메논, 뭐로 알려진 센서 스페시픽 세타이어리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잠깐 보면은, 자, 간단히 말해서 이건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냐면, 어떤 쾌감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음식이냐, 이제 막 먹은 음식에 있어서의 쾌감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요. 반면에 쾌감인데 먹지 않은 음식에 있어서의 쾌감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였어요? 이미 이전에 이 수능 교재에서 얘기해줬던 바로 이 sensory specific satiety가 이 책에서 어떻게 정의가 되어지고 어떻게 설명이 되어졌냐가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왔고, 그 내용을 주제로 고르는 건데, 그냥 이 내용이 기억이 되면 바로 정답으로 가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만큼 쉬워요. 자, impact of food variety on the amount of food people consume.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하는 음식의 양에 미치는 음식 다양성의 영향이라고 하는 내용이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대충만 읽어도 이미 이전에 우리 수능 연계 교재에서 소개해줬던 이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여기서 그대로 심플하게 얘기해서 다 한 것 같아요 라고 풀어서 얘기했던 이 부분과,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어때요? 시도하고 싶죠. 다른 가능성들을. 왜? 다양성이 어떤 그 양과 직결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라고 이미 수능 교재에서 설명을 해주고, 그 내용을 그대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문제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4번 고르는 게 결코 어렵지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간접 연계든 직접 연계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능 영어 중요합니다. 등급 절대평가로 바뀌었지만 한 등급이라 높아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냐? 반복학습입니다. 자, 자주 보세요. 보고 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보게 될 책이 연계교재 3권입니다. 지금 2권은 보고 이제 진도가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권은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보게 될 텐데, 수능 완성이 나오기 이전까지 여러분들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지금 벌써 2번째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제 뭐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그러한 소재 연계 가능성들, 특히나 어떤 새로운 개념들을 이 책에서 이 책 나름대로 설명해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그 부분까지를 보는 것, 그게 중요한 거지. 여기에서 이 명사 하나 뗄롱 가져오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이 명사가 어떻게 소개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과 스토리 충분히 좀 잘 봐주시고, 반복적으로 계속 여러 번 공부를 하다 보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성공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